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꽤 오랜 영화죠. 이렇게 오래된 영화를 고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작 소설이 있죠. 원작 소설도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MZ세대한테 안 맞을 거예요. 저희 세대한테도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는 오래된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정말 재밌어해서 자주 보고, 왜냐면 이제 유튜브에도 공짜로 떠 있습니다. 책도 자주 읽었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지만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자주 읽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 항상 드는 이야기가 주인공 4명의 뭔가 사각관계가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모든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애슐리의 사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애슐리에게 자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애슐리는 스칼렛을 사랑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해요. 알아요. 그냥 사랑한 것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섹슈얼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섹슈얼한 리스트인 그 레트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정말 스칼렛을 사랑합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칼렛을 사랑하고, 그리고 위험한 남성성 같은 걸 잘 보여주죠. 또한 여기에서 스칼렛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멜라니죠. 이 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멜라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멜라니를 매우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는 정치인이다. 이것이 이 책에 나오는 주요 스토리 라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멜라니 캐릭터를 책의 포인트가 있어요. 멜라니 캐릭터를 극단적으로까지 묘사를 하면서 멜라니의 정치인 성격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게 조금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 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멜라니의 정체성은 좀 꽤 강합니다. 그리고 멜라니가 그 스칼렛을 사랑한 것도 동의합니다. 책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말 그런 묘사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옵니다. 저도 이게 사랑이란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다정하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하지만은 조금 좀 오버한다 식으로 생각할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책에서는 그걸 뭔가 여성끼리의 동성애적인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게 워낙 그게 유체적인 그때 시대상 때문에 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사랑이겠지만은 멜라니가 스칼렛을 사랑한 거는 소설을 읽는 사람이다. 영화를 보는 사람이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뭔가 이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에서는 정말 잘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읽으면서 느꼈던 게, 와, 스칼렛은 정말 단순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렛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복잡 미묘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잡 미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애슐리 같은 경우에도 남부란 사회가 망할 것이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만 의기소침하고 같이 그냥 의기소침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고결한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죠. 자, 레트 같은 사람도 남부가 망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가 망할 것이란 걸 알고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죠. 레트가. 근데 멜라니 같은 경우에는 남부가 망할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망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인물 중에서 오로지 스칼렛스 그 세 사람의 이념이나 행동 같은 거, 이념 같은 건 집어치고 오로지 결과만 따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스칼렛은 이 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스칼렛은 사람의 생각 머리보다 행동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 사람은 스칼렛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이 세 사람을 이해를 못하죠. 물론 애슐리의 사랑도 너무 섹슈얼하지 않아서 이게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는 너무 물에 물탄 듯한 인물이지요. 그 대신 레트리와 멜라니는 둘 다 뭔가 불꽃 같은 정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멜라니는 아예 스칼렛은 이 두 사람한테 본능적으로 끌리는 면이 있습니다. 스칼렛은 멜라니를 싫어하지만 멜라니에게 본능적으로 애정을 느낍니다. 그게 멜라니가 애정을 줘서 그렇든 안 줘서 그렇든 스칼렛은 멜라니와 동지애적 감정이든 아니면 그냥 끌리는 어떤 감정이든 마지막 조금 끌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친자매보다 멜라니를 더 사랑합니다. 친자매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근데 스칼렛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애쉬를 더 좋아하고 구애를 하고 끌어당기려고 하죠. 근데 그게 잘 될 리가 있나요? 자신을, 그러니까 전신적인 면을 워낙 간주하는 애슐리와 유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을 간주하는 스칼렛은 완전 물과 분의 관계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네 명의 인물의 복잡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저도 제일 재밌었던 게 소설이 읽을 때 정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는 것은 스칼렛이 워낙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칼렛은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복잡한 걸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칼렛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실제 사람을 죽였죠. 스칼렛은 사람을 죽였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에이 몰라 내일 생각할래 이겁니다. 그러면 스칼렛은 안목을 끕니다. 자기가 뭔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목을 끄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뭔가 다른 것에 위안을 삼거나 회피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 안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나,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 소설과 완전 틀리죠. 러시아 소설은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적 갈등이 정말 심하게 나오지만 심하고 내적 갈등은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그 안나 카레니나를 보면 이런 내적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 노동을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스칼렛은 그냥 노동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스칼렛은 기초적 아가씨인데도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깊이 생각한 게 아니고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행동을 그냥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건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와 다르죠. 톨스토이와 정말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부 백인들, 특히 백인 쓰레기층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고 견멸하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백인 쓰레기층, 백인 노동자 계층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 조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가 복잡한 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책 자체가 한쪽의 시각으로 적혀 있지만은 현실을 워낙 디테일하게 그려내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캐릭터를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정말 읽을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단편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한 세계 자체는 평양된 세계가 아니라 복잡 다양한 세계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그 복잡 미묘한 세계를 정말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읽을만 하죠. 다만 이 책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너무 전체적입니다. 너무 운동권이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솔직히 30대 이하한테는 전혀 흥미를 못 느낄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히 자유한국당 개통하여서 민주당 개통에게 뭔가 동의를 얻을 그런 책입니다. 솔직히 인기가 있기 힘들죠. 조금 작가 자체가 민주당과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쪽에서 자유한국당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솔직히 인기를 끈다는 거는 한쪽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 책에 동의할 수 있는 구석이 많죠. 저도 뭐 민주당 지지자니까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책은 조금 한쪽에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재밌게 생각하신 분들은 특히 그러니까 1980년대생들은 이 책을 보고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1980년대생은 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니까, 특히 전체적으로 자기가 전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읽어보면은 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해서 정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흥미로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어보시면 좋은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